중앙일보 3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4%로 추락이라는 표현을 언론이 쓰고 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수준이랍니다. 이 지지율이. 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대선 때 득표율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민주당 역전당했습니다. 인사, 정책, 외교 등 악재 끊임없습니다. 당장 인적 쇄신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좀 볼게요. 시간이 밀린 관계로 동아일보 4면 보겠습니다. 국정 지지율 24%로 하락. 대통령실은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부족함을 채우겠다. 그 방법론에 고심이 클 것 같아요. 박근혜 문재인 정부 최저치보다 낮답니다. 여권은 대통령실 쇄신론 외면 어려울 것이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쭉 기사 보고 의견을 들어볼게요. 조선일보 4면입니다. 지지 기반 약한데 포용 대신 편가르기 하고 있다. 보수 중도 연대가 깨졌다. 이게 뭐냐? 조선일보가 나름 대통령 취임 100일도 안 돼서 위기다. 그 5대 원인을 분석한 겁니다. 첫 번째가 지지 기반 약한데 포용 대신 편가르기다. 보수 중도 연대가 깨졌다. 두 번째는 뭐냐? 졸속 정책이다. 5세 입학, 만 5세 입학 주 52시간 입단 혼선. 세 번째는 뭐냐? 인사 구설수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등 논란이다. 네 번째는 뭐냐? 존재감 없는 참모들 윤인만 바라본다. 다섯 번째, 대통령 본인은 그러면 뭔가 원인이 없냐? 윤석열 정제 안 된 발언, 이른바 출근길 약식 회견 말하는 거죠. 불통 오만 이미지 불렀다. 신경민 의원님, 왜 이렇게 추락하고 있습니까? 지지율이. 언론들이 다 자세히 잘 분석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하는 행동, 발언, 그리고 인사, 이게 결정적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여론조사를 24% 나온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펠로시 방한 문제에서 노쇼하고 노톡, 노회담이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여튼 우울한 소식이 대통령한테 전해진 건데, 말하자면 기본적인 정책에서도 자꾸 참모들끼리 혼선이 일어나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것도 지금 이상한 거고요. 만 5세 입학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정책을 툭 던지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요. 대통령 본인과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되고요.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보세요. 동아일보 4면에 보니까 지금 이 화살표만 보면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올라가는 게 뭐가 올라가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 빨간 게 부정평가입니다. 막 올라가요. 쭉쭉쭉 올라갑니다. 6월 다섯째 주에서 뭔가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진 다음에 7월 첫째 주. 근데 그때만 문제됐던 사안이 뭔가를 짚어줍니다. 나토 순방 민간인 동행 논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 그때 이후에 부정평가가 4%포인트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7월 둘째 주 뭐가 있었습니까? 7월 7일 이준석 대표 징계가 있었죠. 6개월 당원권정지 결정 있고 나서 그 다음 주 조사 때 뭐가 나옵니까? 7%포인트가 올라갑니다. 부정평가 상승폭 중에 이때가 제일 큽니다. 7%포인트. 나머지는 2%포인트, 4%포인트.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 그로 인한 계속돼 파상되는 지금 당의 혼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보세요. 정미경 의원님. 물론 조선일보가 이렇게 분석한 거니까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언론들 또 국민들 시청자분들이 문제라고 느끼는 사안들 다 망라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저는 사실 방송하느라고 분석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하,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보세요. 조국 수호대. 상식이 안 맞는 거. 계속했습니다. 인사 잘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점을 찍는 게 경제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면서 이제 그 부동산 정책 실패, 그다음에 LH 사건 터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그 지지율이요. 그 20%까지, 그러니까 30% 밑으로 내려가질 않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집권 여당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싸움은 안 했거든요. 아,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아니 그게 잘했다 못했다의 지금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대통령이 다 못해요. 지금 못해도 어떤 식으로냐 그 밑으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일단 당의 안정화가 기본 바탕이 돼야 돼요. 근데 아까 그 도표 보셨지만요. 네. 그 윤리위의 징계 이전부터 계속 싸움은 했다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 이거 보세요. 단순히 그냥 징계 그 문제가 아니고요. 징계 이전부터 이준석 대표하고 계속 갈등 문제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부가 우리가 안정화가 안 되고 내홍을 겪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지지율 떨어지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 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그랬죠, 조선일보가 네네. 분석한 거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첫 번째가 뭐냐, 빨리 이 내용을 틀리든 안 틀리든 일단 우리 내부가 다 지금 당원들이 힘을 모아서 비대위로 결정을 했으면 일단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는 대장답게 이제 손을 내밀고 당의 일대에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한 분 한 분 전부 다 이제는 그 내부적으로 진짜 목숨 걸고 조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아하. 정치권에 오래 몸담으면요 눈에 보여요. 지금 대통령실에 뭐가. 저는 진짜 하나를 딱 지금 꽂으면 대통령실이요 지금 장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실에 컨트롤 타워가 없어 보여요. 아주 노련하신 그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모아서. 그래서 이거를 봐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문제가 나지만 빌미를 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 행태를 모릅니까 지금까지? 대선 때 그렇게 봤는데 조금이라도 빌미 주면 거길 당연히 깊숙이 치고 들어와서 전체를 다 흔드는 격이 돼버려요. 이거는 나라를 흔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빌미를 주지 않도록 컨트롤 타워가 다 점검해야 돼요. 네. 지금 이 기능이 완전히 없어 보여요. 하하. 경향신문 사면 좀 보겠습니다. 사실 한 주가 윤석열 대통령 휴가였잖아요. 휴가 내내 박순애 리스크가 터졌죠. 커지는 인적 쇄신, 소통 목소리, 뭔가 침통한 얼굴의 윤석열 대통령을 관련 사진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연이은 악재, 악화일로. 그런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지지율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가 전광판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전광판 볼 시간이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지금 60% 넘게 나오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또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뭐 지지율 얘기 때문에 꼭 저 발언이 계속해서 언론들이 특히 방송들은 다 가졌습니다. 또 계속 돌려봅니다. 유영아 교수님, 시청자분들은 저 얘기를 어떻게 들으실까? 아, 맞아요. 계속 열심히 하시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힘내서 지지율 올려드릴게요. 이럽니까? 어쩌습니까? 지금 뭐 거의 신경 안 쓴다는데요.
예,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대통령이 별 반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권 관계자들도 제가 좀 뵈면 이게 답답해하더라고요. 답답해 이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냐 도대체 답답해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런 정도의 지지율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집권 여권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세우고 정책을 발표하고 뭐 장관을 교체. 박수재 장관 같은 경우 교육부총리, 사회부 장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있어요. 예? 자기가 내년 3월인가 그만두겠다고 대학 총장들 만났을 때 얘기했대요. 아니 저렇게 정책을 4일 만에 자기가 철회할 수 있다고 정책도 점검하지 않고 한 사람을 계속 교육부 장관에 앉혀놓는다? 네.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네. 해결이 안 되고 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 사태의 엄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고 그리고 더 한 발 제가 좀 나가면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어떠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고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리드해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식이 너무나 좀 잘 안 보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엄청난 엄중한 자리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위기의식, 자기가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위기의식도 중요하겠지만 이러다 대한민국이 이게 위기로 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으니까 네. 국민들이 자꾸만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문장은 한국일보 3면으로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휴가를 끝낸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시킬 묘수가 과연 있을지 다음 주에는 그게 나오면 짚어볼까 합니다. 아침의 멸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